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장은 여전히 답답하죠. 그죠? 정답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 경제가 문제다, 엔비디아 문제다,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끼워 맞추기예요. 끼워 맞추기. 끼워 맞추기다. 그리고 우리가요, 뭐 엔비디아나 어떤 쇼크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전문가도 그걸 맞춘 사람이 없어요. 항상, 그죠? 엔비디아가 폭락을 하면 그 폭락한 거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엔비디아가, 그죠? 10% 폭락하기 전에 이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맞췄다. 그러면 신뢰가 가는 거죠. 99.9%가요. 대부분 다, 그죠? 엔비디아 잘 나갈 때는 전부 극찬을 하죠. 무조건 좋다, 좋다, 좋다. 그리고 또 뭐, 서학개미들이 미친 듯이 사요. 그죠? 뭐, 국장 다 팔아치우고, 무조건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 한때는 테슬라 그랬듯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끝없는 반복. 워런 버핏이 뭐, 많이 팔았다. 뭐, 엄청난 위험이 온다. 제가 생각할 땐 단순해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고 실적에 비해서 과도하게 올랐으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너무 비싸 하니까 이익 실현한 거죠. 엔비디아도 똑같아요. 저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뭐 물론 뭐 엔비디아 뭐 해외 투자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엔비디아 어떤 뭐 끼워 맞추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엔비디아의 실적은, 그죠? 엔비디아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죠? 우리가 흔히요,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 해요. 대부분의 어떤 대기업들은 그런 이야기 해요. 고객 사명,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기업, 어떤 그런 모토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항상 안 빠지는 게 뭐냐? 고객 감동. 그죠? 그런 말은 항상 어디 가나 웬만해서 다 들어있어요. 왜? 따지고 보면 고객이 돈을 주잖아요. 그죠? 제 월급 사장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고객이 주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실적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젠슨 황? 그건 아니죠. 그럼 엔비디아를 예측하기 위해서 제일 빠른 방법은 뭐예요? 빅테크를 보면 되죠. 빅테크. 빅테크가 주 고객이잖아요. 그럼 빅테크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 그걸 보면 향후 엔비디아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죠? 왜? 고객이니까. 엔비디아가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빅테크가 어떻게 지금 행보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뻔한 이치잖아요. 그리고 장치 산업이라는 것은, 그죠? 초기에 엄청난 투자를 해요. 인터넷하고 똑같아요. 인터넷 초창기에 엄청난 인프라 쫙 깔 때 그 돈이 되나요? 돈 안 되죠. 인프라 까는 동안은 계속 손해예요. 근데 그 인프라가 다 깔리고 나면 그때부터 10년, 20년, 30년 계속 그걸로 이용해서 먹고 살죠. 그게 장치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되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업종마다 성격은 틀리겠지만, 그죠? 장치 산업이라는 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초기에 한 8, 90%가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이후에 거기에서, 그죠? 이윤을 계속 뽑아 먹는 거예요. 터널 하나 지으면, 터널 뚫을 동안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완공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터널 통과할 때 통행세 받듯이, 고속도로 통행료 받듯이,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그죠? 엔비디아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영원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그럼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죠? 엔비디아가 또 폭락하니까 한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반독점 문제로 미국에서 제소를 했다. 물론 미국 사회에서 반독점이라는 것은 엄청난 제재를 가해요. 벌금도 천문학적이고. 그런데요, 역으로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엔비디아 말고는 없는데,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밖에 파는 데가 없는데, 그럼 당연히 엔비디아를 사가 쓰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다른 업체에다가 협박을 했다. 우리 거 쓰라고 뭐 제재를 가했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줄 서서 서로 갖고 가려고 난리인데, 손님이 넘쳐나는데, 손님은 100명 있는데 물건은 10개밖에 없어. 근데 뭘 그죠? 강매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냥 끼워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현명한 거죠. 그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데 그 팔아야 될 타이밍을 보다가 그냥 때린 거예요. 매물 부른 거죠. 그 시세 누가 올렸어요? 대한민국이 1등 공신이죠. 서학개미들, 기관들. 그러면 지금은 그저 이론적으로 또 보면 금리 인하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9월달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결국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주식 갖고 있으면 가치가 같이 떨어진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 9월달 금리 인하하기 전에 파는 거예요. 팔고 그 돈이 다른 쪽으로 이동하겠죠. 금리가 그죠? 계속 저금리 유지하다가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는 달러를 사는 게 맞죠. 미국 장을 사는 게 맞고. 근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메이저 세력들이 이제는 미국 시장을 떠나는 거예요. 서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잘 팔고 떠나야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하니까.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기조적으로 계속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요. 미국을 제외한 모든 시장은 미국보다 좋다. 이게 어찌 보면 이론적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래요? 잘못된 문화 때문이죠. 미국장 오르면 우리도 무조건 오를 거라 기대감에 확 매수 오고, 그러니까 약간 효과는 나타나요. 테슬라 오르면 우리 2차전지 확 오르듯이 우리나라 2차전지하고 테슬라하고 직접적인 연관 얼마만큼 있을까요? 그죠? 잘못된 그런 문화가 지금 남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매물이 쏟아지니까 그게 절묘하게 막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 올랐을 때, 끝없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 같이 올랐나요? 오른 거 없죠? 뭐 하이닉스 정도? 그 외에는 그렇게 그죠? 영향받은 거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죠? 엔비디아 폭락하니까 우리나라 전 종목이 다 빠져. 이거 왜 이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다 뭐다 그런 것들이 하이닉스나 부분적으로 영향은 미치지만 지금 이 시장의 폭락의 핵심은 검투세라는 거예요. 검투세가 수급을 다 말려버리니까 거래도 없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공인여탁금도 지금 51조 계속 줄어들고 있죠. 주식판에 공모주 하나 등록 안 되면요, 거래량도 급감해요. 점점 말라가요. 코스닥 웬만한 종목요, 하루 거래량 한 1억도 안 되는 종목들이 속출해요. 그런데 4% 5%씩 빠져요. 실적이 좋든 말든. 끝없이 바닥인데 그 바닥에서 또 지압해요. 왜? 왜 그럴까요? 매수 세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개인들은 안 팔면 되지. 근데 안 팔 수가 없죠. 왜? 신용이 아직도 17조 8천억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가격 하락해서 신용 반대 매매도 나오지만 기간이 경과되면 또 나오고 그걸 팔아야 되는데 안 받아주니까 끝없이 빠지고 거기다가 그죠? 또 어떤 메이저 큰 종목들이 급락하면 그 신용 반대 매물이 매물 부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발표됐죠. 에코프로 HN, 그죠? 유상증자 2001억. 그러니까 급락하는 거예요. 오늘 14%인가 빠졌죠. 보니까 개인만 매수하고 외인 기관은 팔았어요. 이걸로 끝날까요? 어떤 산업이든지 돈을 못 버는 회사, 산업은 결국은 도태돼요. 그죠?
2차 전지 언제 회복되는데? 아직도 비싸요. 아직도 비싸. 에코프로 HN, 저 보니까 반기에, 그죠? 한 100억 벌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그렇게 빠졌음에도 지금 한 7천억대 정도 돼요.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에코프로 HN 했으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매트리얼 이런 애들은 괜찮을까요? 금량, 앞전에 한번 언급했죠. 금량 유증할 것 같다고.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2차전지 한다고 급등하고 그거 못하는 거죠. 그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는 거죠. 지금은요, 범인은 무조건 검투세요. 그런데, 그죠? 지금 어젠가 그랬죠.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어요? 검투세 개선 방안, 이래 내놓은, 거기 핵심은 뭔지 알아요? 미국 주식 투자해라고. 미국 주식 투자하면 세금도 감면해주고, 특혜준다고. 기가 차죠?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이 다 나올 뻔했어요. 한장하겠죠. 그런데 더 한장하는 건 뭔지 알아요? 이 민주당에 미쳐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화를 했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꽉 막혔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더 폭락해야 된다. 아직도 답이 없다. 이런 식이에요. 왜 정치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대화가 안 되니까. 주식쟁이가 주식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식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죠? 검투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돌아온 답변 뭔지 알아요? 네 일찍이가 일단 소리 나오거든요. 검투세 아무 문제 없다 그래요. 그러면 검투세 알고나 있냐? 몰라요. 물론 안다 그러죠. 근데 물어보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맞게도 못 알아듣는데. 그죠?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검투세랑, 그죠? 범인은 사모펀드다 하는데. 사모펀드하고 검투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해요. 그만큼 한심해요. 제일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요. 제일 우려스러운 건 지금 민주당이 검투세를 악용하는 거예요. 왜? 검투세에 민감한 것은 주식쟁이인데 이 주식쟁이 중에서도 절반은 관심 없어. 몰라. 무지해요. 또 거기에서 그 절반의 절반은 민주당 편이야. 정치에 미쳐 있어. 민주당에 무조건 찬성이야. 나머지 절반은 행동을 안 해. 저같이 일부만 광분을 하고 난리를 지긴다. 이게 현실. 그러니까 계속 강행하는 거예요. 그냥 야루는 거죠. 제가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국가 경제 쫄딱 막아. 주식 막 폭락하고 막 기업 수급도 안 되고 채권 발행도 안 되고 국가가 엉망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는 정부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 가지고 엉망이 된다. 그래서 뭐 탄핵이다 뭐다 몰아세우는 거죠. 이러면요. 제 앞에 비슷한 사람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윤 지지자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어느 누구 지지자도 아니거든요. 저는 주식쟁이에요. 주식에 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죠? 계속 검투세 이거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매수하면 안 된다. 매수하면 안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죠? 머리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렇지만 보고 있으면 그죠? 안 되는 장이라는 거, 왜 빠진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왜? 답이 없으니까. 민주당에서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죠? 검투세 5천억을 뭐 1억으로 늘려주니 어쩌네. 지금 검투세 시행하면 개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세력들이 큰 메이저 금수저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영향이 나타나니까 주식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고객의 타금도 줄어들고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전부 탈출하기 바빠요. 대부분 종목이 거래 안 되죠. 거래 안 되니까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초조해요. 답답해요. 근데 어떤 테마, 이슈, 뭐 호재성 기사 나와서 거래가 확 붙으면 VI 가면 그때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 전부 손절 쳐요. 다 팔아치워. 거래가 붙으니까. 평상시는 손절 치고 싶어도 거래가 안 붙으니까 못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슈로 VI까지 쭉 가면 관심을 몰리고 거기서 거래가 붙으면 거기서 보고 그냥 그대로 다 물량 퍼부어버려. 순식간에 마이너스 가버리는 거죠. 그런 이유예요. 그게 끝없이 반복.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뭔가 주가를 띄우고 싶다 하면 못 띄우죠. 총알 맞는데. 그게 지금 장을 말린다. 그럼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에 시행하면. 지금 주가가 어때요? 대부분 다 물렸죠. 코스닥이 연중 최저예요. 웬만한 종목은 52주 신저가 끝없이 뚫고 있어요. 그러면 웬만한 종목이 마이너스 50%, 60%, 뭐 70%짜리도 많이 보여요. 연초 대비.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샀어.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 50%야. 물렸으니까, 못 파니까. 개인들이 좋아하는 에코프로 시리즈, 2차전지 시리즈 다 해당되죠. 다 물렸어. 그죠? 제가 또 괜히 열받네요. 한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은 금량을 갖고 있어. 금량을 갖고 있는데 물론 뭐 본인 의지예요. 본인 의지. 그러다 보니까 뭐 10년 만에 사서 물렸어. 근데 저는 이 회사 나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본인은 계속 들고 있어. 믿는다고. 또 거기 그 아저씨 있죠? 2차전지 아저씨? 어떤 신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를 듣고 와서 저를 막 예를 시켜. 저는 나는 관심 없다. 그냥 너 혼자 잘해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는 2년, 3년 본다. 놔둔다 그거죠. 그러니까 안 팔겠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2차 전지는 대세가 된다. 왜? 전기차는 결국 팔리게 돼 있다. 시간 싸움이다. 그러면 1년, 2년, 3년 안 팔고 놔두면 자기는 반드시 전기차 세상이 온다.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 그래 되겠지. 기술도 발전하고 배터리 화재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면 좋다 그거야. 문제는 뭐다? 금투세. 근데 그 친구는 민주당 완전 강성분자거든요. 막 죽고 못 살아. 그러다 보니까 항상 대립각을 세워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2년, 3년 들고 있는다 치자.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그거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오해할 건데 그거는. 금투세랑 그거랑 뭔 상관이 있냐 그거죠. 제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지지를 하려면 지지를 한다 하면 금투세를 찬성한다 하면 금투세가 제도가 뭔지 어떤지 정확하게 읽어보고 이해를 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 1도 몰라. 1도 모르면서 그냥 국민의힘이 싫으니까 무조건 민주당 지지하는 거예요. 제가 대부분 사람이 다 그래요. 진짜 금투세가 뭔지 이해를 하는 사람 없어요. 이해를 하면 그죠? 그런 행동 못 해요. 근데 이해도 못 하면서 민주당 거기에서 국회의원이 나가 뭐라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10번 설명하면 하는 게 뭐냐? 네 1년에 5천만 원 버냐? 또 돈 많이 벌면 세금 좀 내는 거 그게 뭐가 나쁘냐? 야, 나는 1억 벌면 3천만 원 세금 내라면 뭐 좋다고 내겠다. 비아냥, 빈정, 이건 문제죠. 금투세가 왜 무섭냐면요. 내년 1월 1일 만일 시행이 된다 하면요. 1월 1일 날 내가 갖고 있던 그 가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금량을 10만 원에 샀는데 지금 4만 원이야. 그럼 나는 6만 원 물렸죠. 6만 원 물려가 있는데 내년 1월 1일 날 시행되면 그때가 4만 원이라 하면 4만 원이 신고가가 되는 거야. 신고 가격. 그러면
4만 원짜리가 8만 원 갔어. 그러면 나는 아직도 2만 원 더 올라야 내 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월 1일 기준으로 4만 원 딱 했을 때 8만 원 갔어. 나는 2만 원 손해보고 내가 손절을 쳤어. 근데 금투세는요, 100% 수익 난 걸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100%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금투세예요. 그러면 지금이 막 지수가 사상 최고치까지 가 있고 전부 다 올랐어.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반대죠. 반대니까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나는 손실 봤는데 이익 봤다고 세금 내라. 그게 금투세예요. 그 외에도요, 여러 가지 패단이 있어요. 결국 이 금투세는요, 우리 같은 개인들만 다 죽는 거예요. 가장 이득 보는 거는 사모펀드. 사모펀드가 가장 이득을 봐요. 항상 이득을 보는 게 범위야 그랬죠.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모펀드는 결국 또 어떠냐. 국회의원들 대부분들이 사모펀드를 이용을 해. 재산 증식 기회자비로. 여러 가지 지금 뭐 어떤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엄청나게 길어져요. 그거는 다음에 그죠 뭐 어떤 뭐 휴일이나 이런 여유 있을 때 뭐 한번 뭐 필요하면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엔비디아하고 뭐 뭔가 다 핑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뭔가를 위하는 척 할 뿐 실제 주거 계산하는 거예요. 주거 이익이냐 손해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투자협회나 이런 데는 이런 방법 말 한마디 없어요. 전부 조용하죠. 정권사 아무 문제 안 돼요. 그죠? 결국은 피해보는 건 누구냐? 개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개인들은 무지해요. 무지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 만약 그래 되면요, 이게 심각해지죠.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한동훈, 뭐, 이 이야기는 좀, 그죠? 안 하려 했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 정부에서 엄청나게 단속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댓글, 그죠? 막아놨죠? 그게 불법이래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개인들은. 왜? 대화를 하면 안 되니까, 소통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댓글 닫아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사모펀드처럼 금융투자협회 뭐 이런 것들 정식으로 등록해서 만들면 돼요. 근데 개인이 어떻게 그걸 만들어요? 제가 뭐 엄청난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전문 직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결국은 뭐 일반적인 SNS 상에서 뭐 주식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도 다 금지. 앞으로는 금지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건 누구다? 사모펀드 이런 애들만 할 수 있어요. 증권사 뭐 이런 식으로 법인 단체. 그러면 제가 유튜브 하기 위해서 법인 세울까요? 그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저같이 소수 뭐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입을 딱 막아두겠다는 거예요. 못하게. 그러면 사모펀드, 이런 증권사, 이런 데 묻고 사는 거예요. 얘네들이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말하는데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기관들은 뭐다? 공모주 도박판 벌이는 거 맞죠? 그죠? 신규 공모주 뻥튀기 해가 개인들한테 2배, 3배 비싸게 팔아가지고 다 퍼넘기고, 그죠? 그거 맞죠? 현실이죠? 근데 어느 누구도 아무도 거론 안 하죠? 왜 거론 안 해요? 다 같은 물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멍청한 개미들만 당하는 거예요. 벼락 거지 되는 거죠. 공모주 하나 등록되면 그 공모주 거래량이 삼성전자를 능가해. 그거 나쁘죠? 문제 있죠? 근데 상관없어요. 기관들은 돈 벌었으니까. 정권사들은 떼돈 버니까. 올 연말에 성과가 얼마 나올까? 그런 거 고민하죠. 아무 문제 안 돼. 그러니까 각종 뭐 유튜브 사이트 막 만들어가 패널을 초대하고 거기에서 계속 조장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신규주 하나 등록되는데 자본금이 가벼우니까 이거 따볼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붙어봐라. 심지어는 2천짜리 스펙, 그죠? 1억 주, 2억 주씩 거래되죠. 돈 나고 돈 묻기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장은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망하고 있죠. 기관은 도박하기 바쁘고
개인들은 거기 멍청하게 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돈을 잃고 고객이 타고금은 금투시 때문에 계속 쭈그러들고 큰 메이저 세력들은 하나하나 다 이탈 빠져나가고 지금 그게 현실이죠. 근데 그 중심에 그죠? 금투세라는 이 악재 속에는 민주당이 있어요. 얘네들 왜 이럴까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둘이서 이래 만나서 합의를 봤어.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거기서 아무 결론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첫째 한동훈 대표 상관없어요. 왜? 정부에서 하겠다. 대통령이 나서서 하겠다 했으니까 하겠다는 입장이죠. 하겠다 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어. 하면 이재명 대표는 자기도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 1,400만 표 움직이는 곳이야. 어느 정도 하고 싶어요. 근데 기득권이 없어요. 기득권이 아니고 힘이 없어. 파워가 없어. 겉으로는 대표야. 겉으로는 대표지만 무늬만 대표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선골 아니라 그랬죠. 민주당요. 민주당 내부 한번 들여다보세요. 물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이쪽 좋아하는 사람들 광분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금투세가 하도 문제가 되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주당 역사에요. 쭉 보면 선골 따지죠. 오리지널 그쪽 출신들. 그러면 역대적으로 보면 그죠? 김대중 대통령 그분 대통령 오리지널이죠. 선골 출신 그쪽 지역 호남 지역 선골 출신 대통령 됐어요. 그 이후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민주당의 아픔이 그런 거예요. 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난 그 이후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 누가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근데 이 두 사람 공통점이 뭐죠? 선골 아니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부산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둘 다 부산 사람. 그죠? 정권이 돌다 보니까 서로가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특징이 그거죠. 서로가 잘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못해. 근데 누가 더 못했느냐 싸움인 거로. 그러다 보니까 어쩌지 하다 보니까 그죠? 민주당 내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죠? 밥상 다 차려놨는데 엄한 애가 와서 그냥 홀랑 먹은 거예요. 열받죠. 이후에 또 밥상 다 차려놨는데 문재인 대통령 와서 홀랑 먹은 거예요. 열받죠. 선골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 들까요? 이제는 트라우마가 생겨. 그죠? 근데 또 밥상 다 차려놨어. 다 차려놨는데 이제는 또 선골 출신이 아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하겠다고 막 지금 하고 있어.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면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겠죠. 내부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는 당의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예요. 저는 제가 있다 없다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정치적인 상황이니까. 근데 최근에 돼요. 문재인 대통령 뭐 온 가족 어쩌고 해가지고 그죠? 구속 해가지고 뭐 넣으려고 난리를 지기죠.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 당을 거쳐간 우리 당을 대표해서 대통령 출신인데 누군가 공격받고 있으면 당에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확 방어를 해줘야죠. 근데 놔두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 그죠? 그냥 무늬만 대통령이에요. 힘도 없이 희롱당하고 농락당하다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막 강변하는 사람들 많죠. 지금 딱 그런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힘이 없어요. 왜? 그 아래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훈 대표 둘이 이재명 대표 만나서 토론을 했어. 옛날 역대 영수회담을 하면요. TV 방송 3사가 다 생중계를 해요. 그리고 두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제 당대표 되고 한동훈 대표도 내가 당대표라는 입지를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인데, 이재명 대표도 자기를 PR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근데 왜 생중계를 안 해요? 왜 그냥 비밀회동 하듯이 하겠습니까? 둘 다 처지가 비슷한 거예요. 왜?
우리 둘이 서로 합의해봐야 당에 돌아가면 그냥 별별 없다. 묻힌다. 그러니까 괜히 쪽팔리게 망신당하느니 그냥 우리 둘이 이래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서 말이라도 한번 해보고 뭐 안 될 확률이 많지만 딱 그 정도. 제가 보는 관점은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죠? 금투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쳐. 또 이재명 대표가 그죠? 금투시에 문제 많다.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이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민주당에서. 민주당 근간을 흔드는 절대 동조할 수 없는 발언이다. 더 강분을 해요. 그러면요. 민주당의 근간이라는 건 대체 뭐죠? 뭐가 근간이에요? 우리 같은 서민들, 직장인들, 일반인들 전부 거지 만드는 거? 그죠? 그러면 우리는 5천만 원 이상 돈 생기면 안 되는가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개인들이 주식을 왜 해요? 주식 안 하고도 뭐 어떤 다른 재테크 수단 아니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미래를 위한 수단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죠? 왜 하겠습니까? 부동산은 목돈이 있어야 되죠. 큰 돈이 있어야 가능해요. 근데 주식은 어때요? 주식은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가능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애한테 주식 같은 거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연말 정산할 때 저한테 부양가족에서 빠져버려요. 제 입장에서 가면 세금 폭탄 맞겠죠.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일까요? 금투시에 찬성한 사람들 대체 뭘 이해하는지 멍청한 진짜 멍청한 놈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연말정산 이런 것도 문제고 금투시에 시행되면 너처럼 나는 국장도 하지만 미장도 한다. 그리고 뭐 채권도 있다. 막 자랑하는 사람 그거 다 똘똘말이야. 다 합산. 다 합산해서 벌금 맞는 거야. 뭐 미장하면 상관없어? 그거 아니라고. 다 적용된다고. 멍하고 있죠. 계좌도 그죠? 우리 뭐 성격에 맞춰서 증권사 계좌 2개, 3개 쓰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 통합시켜야 돼요. 한 개로. 한 개만 인정. 나머지는 예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통폐합시켜야 되겠죠. 계좌 하나로 다 뭉쳐야 돼요. 계좌 하나로 다 뭉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계좌 중에서 한 개만 딱 써라 하면 나머지 다 없애고 한 개를 한다 하면 상식적으로 가장 크고 안전한 회사에다가 몰빵하고 계좌 트고 만들겠죠. 그러면 덩어리가 큰 증권사는 덩어리가 작은 쪼매난 증권사들 거 다 고객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죠? 뭔가 법이라는 게 뭐 어떤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 이전에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할 필요도 없고 왜? 내가 좋아하는 민주당이 하니까.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 답 없어요. 절대 답 없어요. 제일 심각한 거는요. 제일 심각한 것은 이 나라 경제,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주식시장만 붕괴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에코프로 HN, 유상증자 2천억 한다 그래요. 개미들 전부 망해가지고 폭삭 망했는데 그 유상증자 누가 받으러 가요? 그러면 유상증자 못하면 장치산업인데 지금까지 투자해놓은 거 돈 없어가 그냥 부도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죽어도 안 판다. 장투 쫄딱 망하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죠. 주식만 망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금투시 시행되면 채권 시장이다 뭐다 다 막히는 거예요. 채권 투자 누가 해요? 안 하지. 그러면 이 나라 경제 붕괴되는 거죠. 민주당이 원하는 게 이 나라 경제 붕괴 그건가요? 왜? 대통령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금투세로. 근데 개인들은 국민들은 주식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라에서 정치 잘못해가지고 완전 경제가 엉망이 됐다.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몰고 간다.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이게 쉽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분위기로 이래 흘러가는데 세력이라면 움직일 수 있어요? 꼼짝을 못 해요. 왜? 지금 불가해가지고 내년까지 해가 몇 개월 남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다? 탈출하기도 바쁜데 지금 있는 주식 처분도 못 하는데 새로운 주식을 사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갈수록 거래는 쪼그라들면서 계속 급락 상상도 못할 그죠? 그런 가격까지 끝없이 흘러내린 거예요. 실적하고 상관없이. 그죠? 기업은 아무 문제 없는데 주가만 그냥 끝없이 꼬라박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그거. 오늘 이래 보다가 삼성전자 설마 7만 원 무너지겠나? 그래서 뭐 7만 원 딱 그 예약 매수 걸어놨더만 시작되자마자 바로 쨍 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한 1,000원 올랐다가 잠깐 무렵에 마이너스 한 1,000원. 물론 오늘은요, 그 외인들이 팔았어요. 코스피 한 5천억 정도, 코스닥은 한 100몇십억. 선물은 한 2천억대 매수. 근데 오늘은 미니 옵션 만기라서 일부 트릭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래요. 절대 지금은 엔비디아나 전반적인 미국장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아니다. 지금요, 모든 것의 최고 큰 악재는 주식시장은 결국은 누군가 사고 팔고 하는 수급의 문제죠. 근데 사자가 없어요. 사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다. 그 모든 중심에는 금투시가 있다. 이 금투시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요, 냉정히 얘기하면 금투시 이거 할 때까지는 절대 매수하면 안 돼요. 끝없이 빠진다 생각해요. 그리고 약간 변형, 완화, 5천억을 한 1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내년부터 한다? 미국장, 우대 다 열어준다? 이거 나라 말아 먹자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경제, 국가 다 버리고 미국 경제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개미들한테 미국 주식 사라. 이게 당입니까? 이게 할 소리입니까? 정말 한심해요. 광분.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것을 당당하게, 그죠? 금투시의 개선안이라고 그걸 당당하게 발표를 하는 그 당사자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주식이라는 걸 알고는 있을까? 답답하죠. 근데 어쨌든요, 지금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금투시 폐지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최소한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금투시 때문에 다시 논의하자, 날 잡을 요 정도 나올 때까지는요, 절대 매수하면 안 돼요. 어떤 종목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의 지금 범위는, 시작은 금투시다. 근데 이 금투시를 시행하면요, 딱 좋아지는 것은 사모펀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모펀드 뒤에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거나 말거나, 그죠? 지지자들은 지 계좌가 반동아리 나고 완전히 박살이 나도 그래도, 그죠? 이 사랑하는 정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니까. 어쨌든 지금 드릴 말씀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의 범위는 금투세. 이 금투세 해소 안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매수하면 안 된다. 답답한 이런 소리만 계속 연달아 하니까 참 거시기 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